도메인 뒤에 M을 붙이면 모바일 모드로 넘어가요. 모바일 모드로 넘어가면 이분들이 쓴 글을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글 하나를 누르고 제일 밑으로 내리면 이분의 트래픽이 가장 많은 6개의 글이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확장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부 유입 박스를 넣을 수 있도록 CSS 코드를 넣어놓고 서식 관리에서 이렇게 박스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만 서식에서 꺼내서 쓰면 그 박스 모양이 나오도록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레들리입니다. 네, 저번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오늘은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저는 사실 키워드마다 정말 어떻게 유입을 시킬 거냐에 따라서 글쓰기 방식이 좀 바뀌긴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승인을 받고 티스토리로 다음에 상위 노출을 할 때 어떻게 키워드를 찾고 어떻게 글을 작성하는지 저만의 노하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화면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저는 글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목차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글을 쓸 때 이제 기본적으로 목차 들어가고 이런 외부 유입 박스로 전면 광고를 유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링크를 넣게 되면 되게 누르고 싶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아예 CSS라는 것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누를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스킨 편집에서 다들 만지시는데, 이제 검색을 구글에서 하시게 되면 이제 뭐 티스토리 자동 목차 이런 거 치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해서 그러니까 코드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코드를 긁어 와가지고 저는 HTML 제일 밑에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자동 목차 코드고, CSS도 이제 제일 밑에 이렇게 해서 외부 유입 박스를 넣을 수 있도록 CSS 코드를 넣어 놓고 서식 관리에서 이렇게 박스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만 서식에서 꺼내서 쓰면 그 박스 모양이 나오도록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면, 일단 티솔로 글쓰기 딱 들어오면 다들 이제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네.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주의를 드리는 게, 키워드를 내 머릿속에서 짜내면 안 돼요. 무조건 검색을 해야 하고, 사실 여기서 검색해서 키워드 찾으라고 해도 다들 어려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벌리는 키워드를 하나 알면 거기서 계속 확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신청 방법에 대한 거에서 글을 많이 썼고 돈이 많이 벌린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에 신청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막 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거죠. 청년도약 계좌 신청 방법.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티스토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상단에 티스토리가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만 쫙 깔려 있다, 그러면 저는 안 써요. 네. 항상 검색을 해보고 상단 노출된 애들이 저희의 자습서예요. 얘네들의 글을 보고 이제 글을 적는데, 다음에서 글을 쓰실 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음에서 많이 글을 쓰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량이 얼마인지 여기까지는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음은 글만 쓰면 상단 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키워드들을 다 써서 상단 노출 시켜보고, 상단 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트래픽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키워드의 맛을 느낀다? 키워드를 볼 줄 아는 시야를 넓힌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청년도약 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6시간 전에도 올라오는 키워드죠. 그래서 다음 티스토리 글을 적을 때는 일단 얘네가 저의 자습서가 되는 거고, 저는 얘네 글을 이제 짜집기 하면서 글을 쓰는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원래 미리 선정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먼저 제목부터 뽑을 건데, 일단 저희가 청년도약 계좌로 글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키워드에서 청년도약 계좌를 적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검색을 하는지 연관 검색어를 먼저 봐야 돼요. 가입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한다는 뜻이니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가입 조건 들어가면 뉴스 글이 뜨고 티스토리가 뜨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신청 기간, 티스토리부터 뜨죠. 신청 방법, 티스토리부터 뜨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이라고 해서 글을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뽑고 신청이 겹치니까 기간이라고만 해서 적을게요.
이렇게 상단 노출된 분들 거 보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정했으면 일단 서론을 먼저 짧게 적어요. 상단 노출된 분들 거를 보면서 일단 어떤 내용인지 대충 파악을 해봐야 돼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입자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6월 15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보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론을 적을 때 저는 키워드를 무조건 한 번 더 넣어요. 오늘은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이라고 키워드를 넣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을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나온 금융상품입니다. 만약 청년분들이시라면 한번 살펴보시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청년도약 계좌의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적고, 지금 이거는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티스토리가 아니어가지고 원래는 저는 여기에 광고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이제 제목들을 뽑아야 돼요. 제목들은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도약 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 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 계좌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이 정도로 저는 글을 적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상위 노출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여기 상위 노출을 시킨 분들에서 블로그 검색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 개수가 떠요. 그럼 저는 상위 노출된 분들의 사진 개수의 평균 이상을 넣는 편이고 글자 수도 평균 이상을 적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상단 노출이 됩니다. 다음 최적화 블로그가 되어 있다면 제목을 달아놓고 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 청년도약 계좌란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청년도약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는 확실하게 언급을 해줘야 돼요. 이 제목과 내용이 맞아 떨어지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 5년 동안, 만 5년, 즉 60개월 동안 70만원 내에서 저축을 할 수 있는 정부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이제 막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들을 보고 내용을 계속 가져올 수 있겠죠. 혹은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곳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찾아보고 청년도약 계좌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 참고하고 글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 보고, 그러니까 너무 똑같게 뺏기면 안 되고요. 나의 말투로 바꿔서 적어야 돼요. 저도 청년일 때, 지금 청년이긴 하니까 저도 청년인데 중장기 돈을 저축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참고하면, 이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넣고, 이렇게 링크 유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전면 광고를 띄우기 위해서 링크 유도를 자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링크 유도를 하면 서식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박스를 넣고 여기서 수정을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혹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적고, 링크는 이거 달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새 창으로 열기를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긴 한데, 새 창으로 열기를 하면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위 노출 올라갈 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구글 같은데 상위 노출을 한다면 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고, 다음에서는 굳이 어차피 상위 노출 되고 빨리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걸 체크를 해제하고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면 밑에 것도 뜨고, 그리고 항상 이런 친구는 강조해주고. 그럼 이거는 네. 따로 버튼은 안 만드세요? 이게 버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고 글이 써지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CSS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 글을 쓰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광고를 클릭할 수 있게 하는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면 광고 유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여기는 실제 광고 코드를 넣어요. 그래서 저는 광고 배치를 할 때 상단 광고 하나만 넣고 그 외의 광고는 거의 넣지 않아요. 광고를 중간에 막 넣게 되면 오히려 단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광고도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는 딱 하나 넣고 전면 광고 유도식으로. 대부분의 광고 수익은 상단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이나 하단에 있는 광고는 정말 필요로 하는 광고가 아니라면 안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 광고 유도를 많이 해요. 저는 다음 상위 노출을 할 때는 그냥 깔끔하게 글만 빨리 써가지고 상단 노출 시키고, 이 키워드로 트래픽 들어왔을 때 얼마 벌리고 이렇게 체크하는 용도로 많이 써서, 근데 다음만 해도 월 100만 원까지는 버실 수 있어요. 네. 그 이상 버시는 분들도 많은데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월 100만 원 될랑말랑 할 때 작품질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글 좀 몇 개 쌓였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개수는 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친구를 한 명 알려주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6개월 동안 글을 계속 썼는데도 하루에 막 100원, 200원 이렇게 벌리던 친구였는데, 이제 제가 키워드를 한 3, 4개 줬어요. 그리고 그 3, 4개 글을 쓰자마자 그 달에 30만 원 넘게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글 개수는 상관이 없고 결국 돈이 되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를 계속 확장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방법도 너무 뺏기지 않는 선에서 개인소득도 신청 조건의 기준이 됩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은 2,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글을 쓰고, 이렇게 표 같은 것들은 저는 캡처를 해서 이렇게 따서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대체 텍스트는 항상 넣어줍니다. 캡션도 이런 식으로. 글은 이런 식으로 저는 구성을 시켜요. 전면 광고를 노리실 때 네. 요거 바로 가기도 전면 광고 만들 수 있고, 그쵸. 그럼 신청 기간 알아보기도 그러면은 그렇게도 포인트를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링크를 막 무자비하게 넣어버리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저는 적당히 정말 필요로 하는 링크만 넣긴 해요. 너무 무자비하게 넣지는 않고, 근데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 구성은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자리에 저는 상단 광고 넣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링크들,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아까 새 탭으로 열기를 해제를 했는데 이 친구는 또 따로 해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HTML로 가서 컨트롤 F를 누르시고 네. 타겟이라고 쳐요. 네. 그럼 이렇게 타겟 블랭크가 하나 나오죠. 네. 이거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친구도 전면 광고가 떠요. 조금 이해 못했어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네. 아까 그 타겟 블랭크라는 네. 링크가 네. 새 탭으로 열기라는 코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이 새 창으로 열기를 체크해져 있으면 얘도 똑같이 타겟 블랭크가 생겨요. 맞죠? 근데 얘를 지워주면 없어진다. 새 탭으로 열기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예. 이걸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HTML에서 타겟 블랭크를 지워주면 얘도 다 링크인데 다 전면 광고가 뜨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건 진짜 유료급 정보예요. 네, 지금 저는 돈 주고 배운 내용이라서 이런 방법이 있다. 저게 궁금했습니다. 네. 이거 모르고 그냥 링크 막 넣어버리면 전면 광고가 뜨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계속 적는 것도 마지막에 이제 신청 사이트 바로 가기도 이 청년도약 계좌 신청 방법을 검색한 분들은 신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검색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가기 링크까지 주는 거예요. 청년도약 계좌 신청 사이트. 여러분 이렇게 벌써 작업 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지금 그 도메인을 입혀서 그죠, 티스토리죠. 근데 광고가 굉장히 비싼 광고가 뜨고 그냥 신청 홈페이지를 알려주는 내 광고가 다 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자신의 블로그로 유입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형식으로 저도 글을 써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유입을 할 때 많이 쓰는 편이고, 다음에서 하실 거면 네, 다음도 이렇게 글을 쓰고. 근데 중요한 건 다음에서는 사진 개수가 무조건 중요해요. 얘가 15개, 28개면 그래도 저는 25개 정도는 넣을 것 같아요. 사진은 어디서 찾으세요? 사진은 이게 사진도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어서 네. 저는 무료 사이트에서 사진을 많이 따오는 편이고 아니면 직접 이제 캡처를 따서 다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혹은 미리 캔버스 같은 데에서 조금 이렇게 만들거나. 근데 이런 정책 관련 글들은 사실 정책에서 capture를 따오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금융위원회 이런 곳에서 캡처를 따서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상위 노출된 분들 봤을 때도 이렇게 사진을 되게 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음에서 상위 노출 시키는 로직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도 쓰되 이렇게 사진도 맞춰서 채워주셔야 돼요. 대신 관련 있는 사진이면 좋죠. 이분도 이제 다 전면 광고를 유도하는 거죠. 하루에 3개씩 글을 막 쓰다 보면 애드센스 분석 창에서 볼 수 있어요. 이 URL에서 얼마나 돈이 들어왔고 이 URL에서 얼마나 돈이 들어왔고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만약에 이 키워드로는 100명이 들어왔는데 $5가 벌렸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네. 그러면 그 키워드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청년도약 계좌 신청 방법이라는 글을 써서 돈이 벌렸다. 그러면 신청 기간도 써보고요. 신청 사이트도 써보고, 신청 자격도 써보고. 이제 여기서 확장하는 건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키워드가 돈이 되는 키워드라는 걸 아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블로그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도메인 뒤에 M을 붙이면 모바일 모드로 넘어가요. 모바일 모드로 넘어가면 이분들이 쓴 글을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글 하나를 누르고 제일 밑으로 내리면 이분의 트래픽이 가장 많은 6개의 글이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확장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래픽이 많은 거지 돈이 되는 키워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치만 전 써보라고 해요. 내가 써보고 내가 트래픽을 넣어봐야 돈이 되는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전 확장해서 다음에서 키워드 실험을 많이 해본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음 상위 노출을 하는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완전히 다 써서 올리지는 못했지만 글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처음엔 이제 T스토리를 하시고 다음에서 글을 쓰게 되실 건데 이런 방식으로 키워드,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을 전면 광고 유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식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고, 뭐 검색을 해보시면서 상위 노출된 분들의 글들이 어떤 글들이 있는지, 어떤 목차로 썼는지, 어떤 글 구성을 가졌는지 계속 내 거에 수정해보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하세요. 네, 그러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프레들리였습니다.